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묘목을 이제 심기 전에 이제 아노밀 약재를 다가 뿌리를 소독 후에 한 10분 정도 남겨놨다가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이 식재죽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조그만 포크레인 빌 더 줘가지고 이렇게 뚝을 만드는 것이 좋고, 요걸 80cm 파고 중간을 넣고 부직포를 싸고 그리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고, 왜 해서 그렇게 뚝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뚝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뚝은 했을 때 요 나무의 요 대목이잖아요. 대목을 신하는 골드입니다. 골드인데 평지에서 이걸 뚝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대목이 노출이 많이 안 됐을 때 나무의 수세 잡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 파내기도 하죠. 파내게 되면 평지에는 흙을 파낸다는 것은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지 같은 데는 뚝을 하지 않아도 되고, 평지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이 물이 고여 있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특히 마찬가지로 물이 고이면 병이 생기거든요. 감염으로 이제 진행돼서 다른 나무까지 또 이렇게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목은 이렇게 10cm를 뒀어요. 10cm. 보통 이제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로라든가 이것도 이제 시나노 골드는 이제 5cm에서 10cm 정도로 대목 노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수세가 예를 들어서 뭐 M26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좀 더 시키는 게 좋아요. M9은 노출이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9 같은 경우는 수세가 세지 않게 자라게 되죠,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수세가 세다 그래 갖고 비료를 안 주는데, 저는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주고 있고, 이렇게 심은 다음에 여기 이제 잎눈들이 나오겠죠. 잎눈들 지금은 아무 비료를 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쓰던 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줬는데, 이것이 이제 잎이 나게 되면은, 잎이 나야 돼요. 잎이 나면 뿌리도 활착이 된다. 뿌리도 작은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요소 비료를 주는데, 요소 비료는 한 15일 정도에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용타를 하게 됩니다. 요소는 이제 중성이고 땅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됩니다. 잘 되다가 요소가 같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흡수를 안 하고 배척시키는 용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주실 때 요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또는 뭐 한 20일에 한 번씩 비료를 많이 주지 않고 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30, 10 그 비료를 관주를 해 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심었으면 이제 어떻게 여기를 전질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이 다 훑어요. 근데 훑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훑게 되면은 나무들이 한 해가 가지가 늦어지고, 여기서 가는 가지들은 이제 아주 길고 이러면 이렇게 끊어줄 수 있어요. 이 정도 한 20cm 정도 끊어줄 수 있고, 굵은 거는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양분들이 이 굵기에 따라서 양분들이 가요. 여기 굵으니까 일로 양분들이 많이 갈 거고, 요거는 연차 변화 봅니다. 그래서 가는 가지는 과일을 다는 게 좋습니다. 과일 달고, 이 굵으니까 이거 끊어주는데, 이 시나노 골드는 눈 5개 두고 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뭐 6개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났을 때 눈이 안 날까봐 겁나죠. 그런데 시나노는 관리를 잘하면 눈이 잘 나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 게 있으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굵은 게 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난다는 얘기죠. 이 밑에 굵은 게 있으면 여기 안 나고, 여기 있으면 여기 안 난다. 그러니까 양분들이 가다가 일로 그냥 가요. 양수분이 일로 빠지니까 일로 못 가는 것이고, 요를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또 당겨 버리니까 여기는 양분들이 멈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줬을 때
눈이 어딘데 나오든 간에 나오면은 그 나온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보기 싫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끊어줘도 돼요. 그래서 눈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눈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가지가 안 나요. 눈이 없으면 요 핵이라고 하는데 요걸 아주 신한 골드는 요 눈을 아주 보호를 잘해야 돼요. 보호 잘해야 되고 또 여기에 끊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상부는 끊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끊어주면 연차변환부 이런 식으로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연차변환부가 생기면 연차의 밑쪽은 이렇게 생기 나오고 요 연차 바로 위에는 여기 은하, 자마 이런 눈이 아주 적은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바싹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바싹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안 나게 이렇게 바싹 끊어주면 여기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되고, 그래서 요건 이제 제시 1m로 심었어요. 1m. 그럼 요 가지가 나가봤자 50cm, 50cm. 50인데 저는 뭐 이렇게 키우려고 그래요. 적지를 안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끝에 과일이 달리면 그냥 이렇게 달라고 그럽니다. 달고 요 안에 눈 만들어지면 여기 또 나중에 또 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달고, 그러나 이게 또 상부로 나무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아래쪽에 기부수선이라 그래가지고 요 가지 하나 정도는 적당히 놔뒀다가 나무가 더 클라 할 때는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요 가지 하나는 좀 크게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브레이크 역할, 이 기부수선이에요. 이 기부 쪽에 굵은 게 있으면 일로 영양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우세성을 좀 더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기부세성의 정부세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나무가 너무 막 자라면은 자꾸 끊어내야 되다 보면은 나무에도 스트레스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쪽에는 가지를 하나 이렇게 좀 크게 하려면 이렇게 세웠다가 아니면 이렇게 낮춰서 한 가지 정도 기부세성을 적당히 활용해서 정부세성을 완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료를 그렇게 주시면 이 나무가 이제 잘 커요. 그래서 한 6월달까지 비료 주셔야 되고 내내 과일을 달지 않으니까 11월이나 12월 달에 퇴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퇴비는 이제 우분을 주라 하잖아요. 우분은 질소가 적어요. 질소가 적기 때문에, 질소가 적다는 것은 가스 발생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 돈분이 있고 개분이 있는데 개분이 질소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돈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섞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이런 나무가 유목일 때는 뭐 어떤 걸 줘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달 때는 그 비료 주는 것을 좀 퇴비 주는 것을, 유기물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게 되면은 착색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 줬을 때 뭐 한 6개월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6개월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공간에 이렇게 푹 있다가 발효를 돼 가지고 천천히 이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유목일 때는 줘도 되고 성복이 되어 가면서 과일 따면서부터는 퇴비 주는 것을 자주 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한 4일에 한 번씩 주되 토양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가리라든가 마그네슘 다른 그러한 비료들을 많이 줬을 때 한 4일에 한 번씩 퇴비를 아주 적당하게 주는 것도 토양의 산도 조절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은 가지 이렇게 연차변환부 쪽에는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싹 끊어주는 게 좋은데 그냥 연차변환부만 바짝 끊어주는 거예요. 연차변환부만. 여기도 이렇게 보면 굵죠? 굵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